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차량에 치여서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일단은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 개정법 이후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됐는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음주운전이 좀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그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 지난해 12월 18일인데요. 네. 예,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습니다. 네. 이후 올해 1월에는 8,644건, 2월에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에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특히 지난달에는 1만 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즉 이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좀 줄었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늘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도 더 늘어나는 지역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반짝 효과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음주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강화가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특가법상의 그 개정 부분이었고요. 네. 이제 6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상의 그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0.05%부터 이제 운전면허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강화가 돼서 0.03%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0.03%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적용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음이 이제 꼬이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그때부터는 운전을 하시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네. 또 이제 밤에 술 마시고 나서 한숨 잤으니까 괜찮아졌겠지 하고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해도 이제는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처벌 기준이 0.03%부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난달의 데이터를 보면 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즉 출근 시간대인데요.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0.05%인 적발자가 총 121명이었습니다. 네. 전체 음주운전자의 한 9% 정도나 되는 건데요. 본인 생각에는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알코올이 분해되는 그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제 당시에는 단속에는 안 걸렸지만 이제부터는 걸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소주 한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숙취 운전은 이제 다 적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0.03%부터 단속이 되는데 운전면허 정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됩니다. 네.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6시간 정도의 분해 시간이 걸리고 두 병일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9시간까지 그리고 또 분해 속도에 따라서 더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많이 하셨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음주 단속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무조건 운전대는 안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혹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한 처벌도 좀 포함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방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형법상 방조범은 공범으로 처벌을 하는데 네. 정범인 음주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즉 그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0.05%부터 처벌을 하고 또 정지가 부여가 됐지만 이제는 0.03%부터 처벌을 하고 특히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또는 차량의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서 동승하였거나 또는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방조제 적용이 조금 흔치는 않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궁금해지는 게 다른 나라는 처벌이 강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5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사막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동승자도 처벌을 하고 술을 제공한 자까지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주에서는 신상 공개와 더불어서 그 차량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 공개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음주 측정 장치를 반드시 부착을 해서 음주 네.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 측정이 되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자동 잠금 네. 예, 그 장치법을 좀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